자, 반갑습니다. 유모델러 X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간단한 컵 모양을 만들면서 스무딩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 의자에 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메인 카메라랑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이라키에서 이렇게 눈을 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여기 손 표시를 하면 선택이 안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때 오브젝트가 걸린다 하시면은 요거 손 표시를 켜서 안 걸리게 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new uModel X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됐죠? 신뷰 상단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커피잔 같은 걸 만들 거라서 저는 스피어를 이용을 할게요. 스피어를 이렇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른 툴로 가기 전에까지는 요 세그먼트나 이런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원하는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한 요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페이스를 지울게요. 커피잔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위에는 평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단부만 남게 되죠. 자, 모양을 조금 위로 올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좌표를 한번 000으로 맞춰볼까요? 00. 어렴풋이 가운데 맞은 것 같은데 체크하고 싶으면 피벗을 해서 조금 어긋나 있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요 아이콘이 계속 너네 거슬린다 하면 좀 작게 줄여놓으셔도 돼요. 여기 우측 상단에 기즈모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3D 아이콘스를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뒷부분 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얘와 동일한 게 복제돼서 안쪽으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 면 페이스 선택하시고 여기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어요. 복제 듀플리케이트 딱 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동일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면이 둘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요쪽은 백페이스니까 얘도 동일하거든요. 지금 올려서 볼까요? 이렇게 둘 다 요 바깥쪽 면을 향하고 있는데 얘는 안쪽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두께감을 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잡고 면의 방향을 뒤집어야죠. 그러면 플립. 자, 그럼 어떻게 됐어? 이제 안쪽으로 노멀 방향이 나오고 이쪽이 백페이스가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깥쪽 안쪽 면 이렇게 컵에 그 모양이 됐죠. 자, 그리고 얘랑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브릿지 엣지 선택하시고 브릿지 됐죠? 자, 여기도 얘랑 브릿지. 자, 나머지는 개수가 많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엣지가 쭉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될 필요 없으니까 얘네는 컨트롤 눌러서 빼주시면 지금 대응되게 다 됐죠. 이 상태에서 브릿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약간 이 컵에 도자기 같은, 이 바가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몸체는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어디를 하면 되느냐? 컵의 손잡이 부분을 하면 되잖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내볼까요? 면의 방향이 제가 만들 때 크게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컵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페이스. 자, 여기서 작아지면서 요렇게 뿅 해가지고 네모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에 작은 면을 하나 더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셋을 이용을 해서 요 페이스를 요렇게 잡아주시면 원본 모양은 그대로 있고 그 안쪽으로 연결해서 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손잡이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랑 밑에도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도 동일하게 인셋으로 줄여주고요. 페이스 선택해서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꼬다리가 나올 위치가 됐죠. 자, 그럼 얘랑 얘 Shift 눌러서 동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뭐였죠? Shift 누른 채 잡아 끌면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죠. 됐죠?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로 평행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했던 루프 컷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지워주고 방금 배웠던 브릿지 툴로 여기를 브릿지, 여기도 브릿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브릿지 해서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손잡이가 어느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들은 좀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바꿔주시고, 얘는 조금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됐죠. 좀 제가 작게 만들어오긴 했는데 어차피 그냥 과정만 알려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이 친구가 뭐랄까 되게 각져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요 도자기로 된 요런 커피 잔들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둥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스무딩 그룹이라는 걸 써줄 거예요. 그건 뭐냐, 면들끼리 동일한 어떤 그런 공명값을 가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노말 값의 방향을 평균을 내서 동일한 어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지금 이 손잡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선택이 됐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 툴에서 숫자 키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1번을 누르면 1번 그룹으로 하늘을 묶겠다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1번.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랑은 다르게 둥글둥글해졌죠. 물론 요 로우 폴리던, 아예 원래부터 로우 폴리던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요 페이스들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페이스로 가보면 하나의 임의의 페이스를 선택하면 1번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제하면 이렇게 이 페이스만 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를 통해서 아예 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해버리면, 줘볼게요. 1번.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이 선은 엣지를 살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 꺾이는 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룹으로 묶다 보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지금 그림자가 보면, 그죠? 근데 여기 엣지를 살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언더를 하고 여기랑 여기에 스무딩 그룹을 따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 면끼리는 이렇게 같이 묶어요. 하실 분은 나머지 다 같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이쪽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1번으로 묶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대로 밑에만 됐죠. 그럼 여기 어때요? 아까랑 다르죠. 결과물이 엣지가 살아났죠. 그리고 얘는 또 얘들끼리만 묶습니다. 요 윗면은 여기 전체 다 줬다고 치고 2번으로 대신에 다른 그룹을 주셔야 됩니다. 2번. 그러면 또 얘들끼리는 묶여 있고요. 또 안쪽 면들끼리는 또 안쪽 면들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3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엣지는 살아있되 스무딩 그룹은 또 부드럽게 보여야 될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하면 얘가 아까 1번이었죠. 1번. 그러면 안 된 애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필요 없는 데는 빼주고 같이 묶어서 1번으로 계속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깥면들끼리는 동그랗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고, 안쪽으로는 또 안쪽끼리만 해서 엣지를 살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방식이 아니라 여기 서브 디바이드라는 툴이 있어요. 또 이 친구는 쿼드를 나눠 가지고 4개로 또 분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르면 이렇게 면이 많아져요, 아예. 근데
이 방식으로 해도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점점 여기 보시면 아까 스무딩 그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죠.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요 페이스 하나당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어떤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다 보면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나 폴리곤이 많을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무딩 그룹으로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고 동그랗게 묶어야 되는 애들은 같은 스무딩 그룹으로 묶고 아닌 애들은 아닌 애로 다르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이 스무딩 그룹을 묶는 어떤 연산 규칙이 좀 다른데 이 유모델러 X는 페이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폴리곤 페이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페이스에 있어요. 그리고 엣지나 버텍스로 가면 이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용하시려면 꼭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랑 이 안쪽의 면의 두께를 예를 들어서 얼마나 줬는지 보고 싶다. 그런데 얘가 지금 불투명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투명해지면서 지금 어디에 선택되어 있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도 있죠. 네, 이것도 꺼주시면 되고요. 얘는 모든 엘러먼트 모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직접 이런 식의 커피잔을 만들어 보시고 적당한 스무딩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